배움을 즐기고 늘 호기심에 넘치는 당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심층 분석 주제는 사실 우리 일상하고 진짜 밀접하게 맞닿아 있거든요. 네.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오후만 되면 그냥 이유 없이 막 피곤하다거나 아니면 그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몽해지는 거 있잖아요. 맞아요. 집중 안 되는 이른바 브레인 포그. 그거 겪어보신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한 60대 남성의 소변 유기산 검사, 정량 분석, 그러니까 OAP 보고서를 완전히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검사가 왜 특별한지부터 약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하죠. 보통 우리가 매년 받는 혈검사랑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매년 받는 일반적인 혈액 검사가 내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은행 잔고 확인이라면 오늘 볼 이 소변 유기산 검사는 내 몸이라는 기업 안에서 그 자본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어디에 쓰이고 어디서 줄줄 새고 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는 기업의 재무제표와 같습니다. 잔고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실제로 공장을 돌리는데 못 쓰면 기업은 무너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60대 남성의 자료는 그냥 단순한 숫자 나열이 절대 아니에요. 만성 피로랑 브레인 포그의 근본 원인을 장과 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장내 축의 관점에서 짚어내는 생화학적 로드맵입니다. 60대라는 나이 자체가 생물학적으로 큰 전환점이기도 하죠. 그렇죠. 미토콘드리아 밀도도 떨어지고 대사 유연성도 감소하고 장내 미생물 환경도 급격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미션은 이 복잡한 대사적 재무제표를 싹 해독해서 이분 몸속에서 벌어지는 대사 노화의 도미노 현상을 추적하는 겁니다. 에너지가 정확히 어느 공정에서 누수되고 있는지 따라가다 보면 청취자 당신의 일상적인 피로도 설명할 수 있는 엄청난 아하 모멘트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파헤쳐 볼까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보고서가 데이터를 해석하는 되게 새롭고 흥미로운 렌즈 하나를 소개하더라고요. 네. 계층적 우선순위 모델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단순히 그냥 특정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났다 이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하게 터지기 직전인지를 보는 거잖아요. 우리 몸의 대사 경로를 거대한 공장 조립 라인으로 비유해서요. 그러니까 대사 경로라는 게 결국 A라는 물질이 특정 효소를 만나서 B가 되고 또다시 C로 넘어가는 끊임없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조립 라인 중간에 효소가 고장나거나 비타민이 부족하면 B에서 C로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병목 현상이 생기죠. 컨베이어 벨트는 계속 돌아가는데 다음 단계로 못 가니까 중간 산물인 B가 공장 바닥으로 막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걸 생화학에서 스피로버다고 부르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 흘러 넘친 양, 그러니까 소변으로 배출된 유기산의 양이 많을수록 그 특정 공정의 정체가 아주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이 모델은 그 수치 상승폭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나눴습니다. 제가 보니까 상한선 대비 10배 이상 치솟은 수치는 프라이오리티 1이더라고요. 치명적인 차단. 네, 그건 강력한 외부 독소나 유전적인 대사 마비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고 5배 이상 높은 건 프라이오리티 2로 장내 환경의 심각한 오염이나 대사 정체고요. 3배 이상인 프라이오리티 3는 노화나 영양 결핍으로 인한 기능적 저하네요. 매일 수많은 데이터를 보실 텐데 이 모델을 적용하면 그 나무의 잔가지를 치기 전에 썩어가고 있는 부리가 정확히 어딘지 가장 먼저 식별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내비게이션이죠. 근본 원인을 타격하게 해주는 거네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60대 남성의 검사 결과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경고등이 켜진 지표입니다. 아라비니톨 수치 말씀이시죠? 네, 곰팡이균 대사물인 디아라비니톨 수치가 무려 861.61을 기록했어요. 상한선이 147.79인데 무려 5.8배나 치솟은 겁니다. 프라이오리티 2에 해당하는 아주 심각한 상태죠. 이 정도면 장 속에 그냥 곰팡이균이 좀 묻어있는 수준이 아니지 않나요? 장내 생태계가 캔디다라는 진균, 즉 곰팡이균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당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분의 장은 지금 음식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라 거대한 양조장으로 변해버린 상태예요. 양조장이요? 와... 캔디다균이 우리가 먹는 포도당을 막 먹어치우면서 디아라비니톨을 뿜어내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강력한 독소를 같이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아세트알데히드요? 그거 우리가 술 잔뜩 마시고 다음날 지독한 숙취로 고생할 때 간에서 만들어지는 그 독성 물질이잖아요. 맞습니다.
술을 단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는데도 장 속의 곰팡이 균이 매일같이 몸속에서 24시간 내내 그 숙취 독성을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24시간 숙취 상태라는 거네요. 네. 게다가 이 독소가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로 침투해서 피르부산 탈수소 효소, 줄여서 PDH라는 핵심 효소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킵니다.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변환되려면 거기로 들어가야 하는데 정문의 자물쇠를 아예 망가뜨려버린 거군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밥을 아무리 든든하게 챙겨 먹어도 그 탄수화물이 에너지로 바뀌지를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원인 모를 만성 피로의 핵심이죠. 장에 있는 곰팡이균이 뿜어낸 독소가 몸 전체의 에너지 스위치를 꺼버린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네요. 근데 보고서를 보면 이 독소가 뇌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와 있어요. 장에서 만들어진 게 어떻게 머릿속까지 올라가죠? 여기서 장뇌 축의 무서움이 드러나는 겁니다. 장먼막이 손상돼서 장누수가 생기면 그 뿜어져 나온 곰팡이 독소들이 혈액을 타고 막 전신을 순환해요. 그러다가 뇌혈관 장벽까지 뚫는 거군요. 네, 뇌를 보호하는 최후의 방어벽인 BBB를 뚫고 들어갑니다. 뇌 조직에 도달한 독소는 즉각적인 신경염증을 일으키고요. 아, 그게 바로 환자가 호소하는 브레인 포그의 직접적인 원인이네요. 기능의학에서는 이걸 시나리오 A, 브레인 포그와 만성 피로의 삼각형이라고 부릅니다. 장내 진균 과증식,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그리고 신경염증이 다 맞물려 돌아가는 아주 전형적인 사례죠. 장 문제가 그냥 소화불량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뇌의 인지 기능까지 갉아먹고 있었네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 번째로 눈에 띄는 문제 수치가 또 있습니다. 간 해독 지표 쪽이죠. 네, 오르테이트가 4.59를 기록했어요. 상한선 1.54에 정확히 3.0배니까 프라이오리티 3에 해당합니다. 간의 해독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이 오르테이트의 급증은 간의 암모니아 해독 부전을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간에는 단백질 대사 찌꺼기인 맹독성 암모니아설을 무해한 요소로 바꿔주는 요소회로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쓰레기 처리장 같은 거네요. 네, 근데 이 회로의 처리 용량을 넘어서는 엄청난 양의 암모니아가 쏟아져 들어오면서 병목 현상이 딱 생긴 겁니다. 처리가 안 되니까 압력을 못 견디고 오로테이트라는 우회 경로로 쏟아져 나온 거죠. 암모니아면 아까 곰팡이 독소 못지않게 뇌신경에 치명적인 독성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치명적이죠. 독소가 자꾸 뇌로 간다니까 듣기만 해도 피곤해지네요. 근데 이 엄청난 암모니아가 대체 어디서 왔나 보니까 힌트가 되는 데이터가 있어요. 힙프레이트 수치가 1283.35입니다. 상한선이 1003.62인데 말이죠. 네, 장내 유해균들이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장에서 부패시키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단백질이 장에서 썩으면서 암모니아 가스가 대량으로 발생하고 그게 고스란히 간으로 쏟아져 들어가서 해독 시스템을 무너뜨린 거군요. 장내 미생물 붕괴가 어떻게 간을 압도하고 그 피해가 뇌로 고스란히 전달되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도미노 현상이죠. 뇌에 도달한 암모니아는 성상교세포를 자극해서 뇌 조직을 붓게 만듭니다. 뇌가 물리적으로 붓는다고요? 네, 게다가 글루타메이트와 진정작용을 하는 가바 사이의 균형을 완전히 깨트려버려요. 밤에는 잠 못 자고 낮에는 몽롱하고 신경이 곤두선 피로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고령 남성에게는 전신적인 근육 무력감까지 오죠. 그럼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미토콘드리아 정문이 막혔다고 하셨는데 그래서인지 피로부산 수치가 19.34로 상한선 대비 2.2배나 높게 나와 있어요. 공장문이 안 열리니까 밖에서 재료들이 끝도 없이 쌓여가는 상황인 거죠. 피로부산은 포도당이 쪼개져서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가기 직전 대기표를 뽑고 기다리는 물질입니다. 캔디다 독소 때문에 문이 닫혔고 설상가상으로 문 여는데 필요한 비타민 B군이나 알파리포산마저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밖에서 정체된 피로부산은 다 어디로 가나요? 그냥 몸 밖으로 배출되나요? 아닙니다. 갈 곳 잃은 피로부산은 결국 젖산으로 변해버려요. 우리 근력 운동 엄청 세게 하고 나면 근육이 타는 듯이 아픈 원인이 젖산이잖아요. 아, 그럼 이 환자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세포 수준에서는 계속 젖산이 생기고 있다는 거네요? 맞아요. 만성적인 근육통을 달고 사는 이유죠. 그나마 다행인 건 지방대사 지표인 아디페이트나 수베레이트 수치는 정상입니다. 몸이 어떻게든 지방이라도 태워서 버티고는 있는데 주 연료인 탄수화물을 못 쓰니까 대사적 유연성을 완전히 상실한 거군요.
장에서 시작된 폭동이 간을 무너뜨리고 미토콘드리아까지 마비시켰네요. 네, 신경전달 물질 지표들을 보면 정말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로토닌 소모량을 보여주는 5-HIA가 상한선을 살짝 넘겼고 퀴놀린산이 상한선 직전인 3.74예요. 보고서 보니까 이걸 트립토판 도둑질의 전조 증상이라고 되게 재밌게 표현했더라고요. 범죄 영화처럼요. 내가 독소로부터 막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생존 본능이 켜진 겁니다. 트립토판으로 세로토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경로를 멈추고 트립토판을 훔쳐다가 퀴놀린산이라는 신경 독성 물질을 만들어버려요. 염증에 대항하려고 비상 스위치를 켰는데 그게 역으로 뇌세포를 공격하는 거네요. 추위 견디려고 집 기둥 뽑아서 장작으로 태우는 거랑 똑같아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환자가 지금 이 위험한 도둑질이 본격화되기 직전 경계선에 서 있는 거죠. 바이오틴 부족을 보여주는 비하이드럭시 이소발레이트 수치도 1.6배나 높아요. 방어 시스템 돌리느라 영양소들이 다 바닥난 거군요. 여기까지 들으면 몸 전체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도 이 데이터가 정말 경이로웠어요. 교감신경 대응결에 궁여지는 VMA나 도파민 대사를 보여주는 HBA는 아주 건강한 정상입니다. 게다가 DNA 산화 지표, 즉 유전자 손상도를 보는 8-OHDG가 2.52로 완벽한 정상이에요. 마스터 항산화제 지표인 피로글루탐산도 아주 안정적이고요. 세포 밖에서는 곰팡이 독소랑 암모니아가 폭동을 일으키고 공장문 막혀서 젖산이 쌓이는 난리가 났는데 세포의 가장 깊숙한 본질은 끄덕없이 이 공격을 버텨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60대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생물학적 기초 체력과 회복 탄력성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단단하다는 거네요. 네, 병목만 뚫어주면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본진이 안 무너졌다니 진짜 다행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기전을 4단계 도미노로 깔끔하게 정리해 볼게요. 첫째, 장에서 캔디다 진균이 폭발하고 단백질이 부패한다. 둘째, 여기서 발생한 막대한 암모니아가 간 요소 회로를 마비시킨다. 셋째, 그 장을 뚫고 나온 곰팡이 독소가 미토콘드리아 문을 닫아버린다. 넷째, 결국 처리 안 된 암모니아와 진균 독소가 뇌 방어벽을 뚫고 들어가 브레인 포그를 유발한다. 와, 단순히 나이 들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명확한 연쇄 반응이었네요. 그럼 이 무서운 도미노를 어떻게 멈출까요? 2026 최신 정밀기능의학 트렌드의 핵심은 바로 영양 보충보다 독소 제거가 먼저다라는 겁니다. 피곤하다고 무작정 비타민이나 홍삼부터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곰팡이 독소 가득하고 공장문 닫혔는데 영양제 들이붓는 건 불난 집에 휘발유 붓거나 막힌 하수구에 물 틀어놓는 거랑 똑같아요. 유해균들 밥만 주는 꼴이죠. 그래서 보고서가 제시한 3단계 정밀 처방 로드맵은 순서가 절대적이군요. 스텝 1, 장 재건. 캔디다균부터 굶겨 죽여야 하니까 정제설탕 고탄수화물 끊고 베레베린이나 보울라디 같은 특수 효모균으로 장내 잡초를 뽑아냅니다. 장이 정화되면 바로 스텝 2, 암모니아 해독으로 갑니다. L-아르기닌, 오르니틴, 마그네슘, 글리신 같은 특공대를 투입해서 간의 요소 회로를 시원하게 뚫어줍니다. 독성 신호가 차단되면서 머리가 맑아지죠. 독소 비우고 나서야 비로소 스텝 3, 미토콘드리아 재가동에 들어가는군요. 벤포티아민, NMN, 고용량 알파리포산 넣고 코엔자임 Q10이랑 PQQ까지 추가해서 엔진에 불을 붙이네요. 장이 깨끗해져야 영양소가 진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이건 증상 완화가 아니라 대사 경로를 근본적으로 복원하는 설계도예요. 오늘 우리는 한 60대 남성의 세포 재무제표를 들여다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결코 남의 일처럼 안 들리셨을 거예요. 만성피로나 노화가 세월 탓이 아니라 대사의 병목 현상, 무너진 장내축이 만든 독성 부하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확인한 3단계 로드맵은 대사적 장수로 가는 확실한 길잡이네요. 이건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이 케이스는 장내 곰팡이균이 만성 피로와 뇌한계의 시작점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줬습니다. 그럼 우리 일상은 어떨까요? 오후에 피곤하다고 습관적으로 먹는 정제설탕, 달콤한 간식들. 아, 순간의 에너지를 얻으려고 먹는 것들이죠. 어쩌면 우리는 순간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 매일같이 내 장소 캔디다균한테 성대한 만찬을 차려주면서 나 자신의 대사적 노화를 앞당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짜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오늘 당신이 무심코 먹은 음식은 당신의 세포 재무제표에 어떤 숫자를 기록하고 있을지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누수를 막고 싶다면 내 몸 엔진에 뭘 던져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의 식습관을 새로운 시각으로 점검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